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다우는 거의 강보합 정도였고 나스닥은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확실하게 나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번 주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수그러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채권 수익률도 약간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1.6% 아래에서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오늘은 확실하게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았던 하루입니다. 중소형주들 대부분 다 올랐고 중소형주들은 어쩌다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기존의 하락 추세에서 약간 반등하는 정도로 그치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중소형주들의 반등세는 확실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을 보시면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를 한 게 보이죠. 물론 이 이후에 주가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대세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스캠 사건 이후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했던 이항도 오늘 13%나 상승을 했는데 단순히 13% 상승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이어지던 하락 추세에서 확연하게 반등을 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리오토도 오늘 14%나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루 많이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대세 하락 추세의 저항선을 강력하게 뚫고 위로 올라갔다는 게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고요. 그 외 아크리모토나 솔로 같은 소형 EV 관련 주들도 대세 하락 추세를 확실히 깨고 위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플러그 파워와 퓨셀 에너지도 확실하게 여러 달에 걸친 하락 추세에서 추세 저항선을 깨고 위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 추세 저항선을 깨지 못한 하락 추세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한 개, 두 개씩 그런 하락 추세에서부터 반등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향후 중소형주들이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한 일종의 조짐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 내에 죽어있던 싹이 다시 막 솟아나고 있는, 현재는 그런 조짐만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중소형 기술주들은 오늘 좋았던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오늘 거의 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대부분 의미 있는 가격 변화는 없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매출, 순위, 그리고 게이밍 부문, 데이터 센터 부문 모두 시장 기대치를 약간 상회하는 어닝 비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현재는 애프터마켓에서 1% 이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하락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시장 기대치를 거의 충족을 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 큰 상승을 기대하고 주식을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 중에 일부가 빠져나가는 모습 정도로 보입니다. 네, 오늘 테슬라는 2.4% 상승해서 $620 근처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확연하게 바닥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현재 $780까지는 딱히 강력한 저항선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660에서 한 $700 사이까지가 그나마 매물대가 가장 많은 저항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근 정도에서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후에 이 저항 영역을 잘 돌파를 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780까지 충분히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라스베이거스가 팬데믹으로 인해 1년간 영업이 중지되었었는데 6월 1일부터 재개장을 하는데요. 이에 맞춰서 보링 컴퍼니의 LVCC 루프, 그러니까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루프죠. 이 LVCC 루프가 현재 오픈을 위한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LVCC 루프는 길이가 총 2.7km 정도 되고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연결하는 지하 터널입니다. 사실 보링 컴퍼니가 처음 지하 터널 계획을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것도 정말 공상과학 같은 얘기였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테스트 역시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 같고
이 LVCC 루프가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 프로젝트는 베이거스 루프인데요. 여기에는 이 LVCC 루프도 같이 포함해서 라스베이거스 전반으로 확장되어 운영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에서 만달레이 베이까지 피크 시간에는 지상으로 운전해서 가면 30분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베이거스 루프를 이용하면 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정체되는 곳에 보링 컴퍼니의 지하 루프를 설치를 하면 30분 걸리는 곳을 3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더 없이 작동하는 테슬라의 퓨어비전 오토파일럿이 북미에서 2주 안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FSD 베타 9 버전이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 분명하게 타임라인을 제시를 했고요. 동시에 FSD 구독 서비스도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6월 중순 정도에 구독 서비스가 실시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2분기 실적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고,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FSD 구독 서비스가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래도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죠. 기본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즈나 오피스 같은 서비스들을 전부 현재는 구독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애플이나 아마존을 포함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에 힘을 주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독자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한결같이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구독을 끊고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죠.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즌별로 매출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 2분기는 실적이 별로고 3분기를 지나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죠. 그런데 구독 서비스를 통해 꾸준한 수익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시즌별로 천차만별인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월세를 받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영업자인데 월세가 나오는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겠습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미국 최고의 석유 기업이죠. 엑손 모빌이 기후운동단체인 엔진 넘버 원에게 이사회 자리를 2개를 내주었습니다. 이 엔진 넘버 원은 엑손모빌 주주들로 이루어진 기후운동단체입니다. 엑손모빌의 0.0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분으로만 치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하지만 작년에 엑손모빌이 40년 만에 1년간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투자자들도 기후변화와 같은 시류에 맞추지 못하면 기업이 결국 장기적으로 사양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로 인해 이런 활동적인 주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엔진 넘버원이 0.02%의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미국 최고의 투자은행 중 하나인 블랙록이 지원 사격을 하고 심지어 미국의 3대 연기금마저도 동참을 하면서 결국 엑손모빌 이사회가 이 엔진 넘버원에 이사회 자리 2개를 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엑손모빌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애플을 뛰어넘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0.02%의 지분을 가진 그룹이 이사회 자리를 2개나 가져갈 거란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엑손모빌은 작년 한 해에만 22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40년 만에 첫 적자예요. 미국 최고의 석유 기업이자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0.02%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이사회 자리를 빼앗기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미국 2위의 석유 기업인 쉐브론도 오늘 주주들에 의해 약간의 패배를 당했는데요. 쉐브론이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 주주 투표를 했는데 이 사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겠죠. 고객들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고 제안을 한다는 게 석유회사로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주 투표에서 주주들은 제안을 하라고 명령을 했고 결국 주주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고의 석유 기업이죠. 쉘도 오늘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심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년 이내에 20% 줄이고 2050년까지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북미와 유럽의 최고의 석유 기업들이 동시에 패배를 했는데요. 이 뉴스 3개가 모두 같은 날 하루 동안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무게추가 서서히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것을 조심스레 보여주는 암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징후 같은 거죠. 투자자라면 이런 징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큰 성공은 작은 징후로부터 시작되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시장 한 바퀴 둘러봤고요. 나스닥이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